오늘은 책을 쓰겠다 마음만 먹으면 생기는 아주 흥미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을 쓰겠다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셨거나 혹은 갑자기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셨던 분, 그래서 책 쓰기를 멈추셔야만 했던 분이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보세요.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흥나라 흥글방에서 책쓰기 멘토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멘티님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책을 써나갈까에 대해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짜고 최고의 통찰들을 나눠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작가님, 저 몸이 너무 아파서 책 쓰기를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셨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응급실을 들락날락 하셔야 됐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경추 쪽에 갑자기 원래 조금 안 좋으셨는데 악화되는 바람에 책 쓰기를 중단하셔야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게 거의 비율로 따져도 30%는 넘는 것 같아요. 30%이 넘는 비율로 책 쓰겠다고 다짐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혹은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혹시 여러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는 책을 쓰겠다 까지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자기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의 문제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몸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마음과 몸은 사실은 하나예요.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책을 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써도 될까? 내가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담감들이 중압감처럼 다다다다닥 오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스스로 계속 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써도 할 수 있겠어? 너가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의심과 함께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쌓이는데, 그래서 아마 몸에 부담이 같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필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30% 정도나 되는 분이 몸이 아프시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대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소사는 사실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작고 큰 일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하는데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시점에 우리가 책을 쓰겠다고 했고 마침 그 사건이 일어난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책 쓰기와는 무관한 일, 그냥 밀고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멘토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님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옆에서 같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책 쓰는 과정에서 출간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를 만났죠. 그 고비를 넘어서 저를 만났어도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을 순간까지도 과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하고 끊임없는 자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마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 썼어. 책을 다 썼는데 출판사에 투고하기 전에 이제 출판사라는 어떤 시험대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대에 앞서서 또 한 번 두려움. 초고가 거절되는 거 아니야? 거절에 대한 상처의 두려움이 생겨서 그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으로 투고를 간신히 했어. 근데 회신이 사실 좋기가 힘들죠. 초보 작가를 출판사가 덥석 나랑 계약합시다 하겠어요. 쉽지는 않은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거절을 받으면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고 좌절하는 네 번째. 여러 번들의 고비가 오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책을 써내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출간까지 이루는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이런 사람이 결국 쓰내는 것 같아요. 나 책 쓸 거야, 쓰겠어. 결심하고 그 결심을 끝까지 쭉 밀고 가신 분, 출판사와 계약할 때까지 쭉 밀고 가신 분이 결국에는 책을 써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일반인에서 갑자기 작가로 정체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구간이면 누구라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권위와 지성을 가진 작가라는 타이틀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책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겠다는 욕망이 훨씬 더 커서 그걸 끝끝내 밀고 나가신 분들이 결국에 책을 써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멘토십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한 데에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책을 쓰면서 중간중간 멘탈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글이 안 써졌을 때도 그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계속 자문하는 과정.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과연? 스스로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멘탈을 바로 잡아줄 멘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고관절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경추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물론 무난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계속 싸우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 그다음에 결국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계속 나와 싸움하고 있는 이 시험 과정에서 내가 그럼에도 써내겠어. 내가 이겨내겠어. 어찌 되건 간에 나는 결국 책을 써내겠어 하는 다짐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시면 책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포기하면 포기한 내가 남고 성취하면 성취한 내가 남아요.
첫 번째 책은 사실은 완성도의 면에서 엄청 뛰어나긴 힘들 겁니다. 멘토인 제가 옆에서 지켜봐드리고 이것저것 조언을 해드리고 개선할 여지는 있겠지만 어찌됐던지 처음이라는 시작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5번째 책, 10번째 책에 비하면 첫 번째 책은 당연히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첫 번째 책을 보면 아예 못 봐요.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필요한 거니까 다들 말하지만 시작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조금 가지시고 자기 시험에서 이겨보세요. 이겨본 사람이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책을 받아든 주변 지인들, 가족, 친척들이 누구누구야 사인해줘 하고 10권 책 드리면서 여러분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날까지 파이팅!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그렇게 아파보셨던 분 있잖아요.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중간에 아팠거나 아니면 집안의 대소사로 잠시 멈췄다가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신 분. 그런 분들은 책이 전보다 훨씬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간절함이 배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내야겠다라는 의지와 욕구가 조금 더 커진 상태로 글을 쓰면 더 단단해진 작가의 문장이 탄생할 거라고 믿으면서 2024년에 책 쓰기 하겠다고 버킷리스트 작성하신 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흥나랑 글방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책 쓰기에 관한 주제로 독서 모임을 하는데 링크는 이 아래에 확인해 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참여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